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대법원이 어제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서 콜로라도 제과점 소송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제과점 주인의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이 콜로라도 제과점 주인은 기독교인인데 동성애자의 결혼 파티형 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지금 신앙의 자유냐, 동성애자의 동등 권리냐, 이 두 가지 개념이 충돌하는 소송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끌어오던 법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대법원의 결정이 종교적인 신념이 동성애자의 동등 권리보다 우선한다, 이런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주장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판결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소송 절차상의 하자 발견을 일한 피고인 승소 판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애매하고 복잡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두 가지 가치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동성애자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고 종교의 자유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동성애자의 동등 권리다 하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모든 국민은 동등권을 갖는다. 동성애자도 미국 국민이다. 고로 동성애자도 동등권이 보장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법적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바로 이 주장이 이제 충돌한 것이 결혼 케이크를 만드는 제과점, 또 결혼 사진을 찍는 사진사, 주례, 결혼식 장소, 시설 대여, 이런 문제들입니다. 우리 커뮤니티에도 기독교인이 많이 있고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동성애 문제로 교회들이 깨어진 예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또 나의 종교적인 신념의 문제고 나의 비즈니스 경영상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콜로라도 제과점에 대한 어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 의미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어제 내린 판결은 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협의의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과점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제재를 가했던 콜로라도 Civil Rights Commission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미션이 케이스를 다루면서 피고인 측에게 종교에 대한 매우 편향된 적의에 찬 언사를 사용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심사위원이 종교의 자유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보면 노예제도 또는 홀로코스트 때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언사가 피고인 측의 종교적인 신념에 대한 부적절하고 적의를 가진 경멸적인 언사다라고 보고 이 소송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소송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2년 콜로라도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잭 필립스라는 주인이 있는데 그가 두 명의 게이 커플의 결혼식 피로연용 케이크 주문을 받았는데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 커플이 콜로라도의 Civil Rights Commission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커미션은 제과점 주인의 행위가 주법을 위반한다, 즉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케이스가 콜로라도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도 역시 이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의 패소를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지난해 12월에 대법원으로 옮겨졌는데 바로 어제 대법원이 7대2로 제과점 주인에게 오히려 승소 판결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소송 절차상의 하자에 의한 결정이지 근본적인 케이스의 핵심에 대한, 그러니까 동성애자의 동등 권리 대 종교적 신앙의 권리, 여기에 대한 결론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동성애와 관련된 또 하나의 법적 투쟁의 시작이지 결론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법률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판결문을 쓴 앤서니 케네디 판사도 앞으로의 이런 케이스는 관용과 포용력을 갖고 종교적인 자유에 대한 진지한 존중, 또 동성애자의 동등 권리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양쪽의 주장을 모두 존중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워싱턴 스테이트 대법원의 케이스를 연방 대법원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는 꽃집 주인의 경우입니다. 워싱턴 스테이트의 대법원은 꽃집 주인이 동성애자의 결혼권 주문을 법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혹시 이 충돌에 대한 두 개의 주장이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중요한 문제들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 우선 사업체가 동성애자에게 제공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업주의 종교적인 신앙에 의거해서 거부할 권리가 있는가? 이런 질문인데 어제 대법원의 결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헌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어디까지냐? 차별 금지, 즉 동등권이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어디까지 제약이 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 콜로라도 제과점 주인인 필립스의 주장은 그는 이런 델리케이트한 법적인 논란을 이미 사전에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우선 자신의 제과점 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케이크는 얼마든지 팔겠다. 그리고 결혼식이 아닌 생일이라든가 다른 축하 행사용 케이크는 내가 디자인도 해줄 수 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종교적인 신념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콜로라도 커미션은 그에게 벌금을 부과했고 콜로라도 법원은 그에게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우리 일리노이주의 동성애 관련 법에도 동성애자가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한다든가 또는 교회 건물을 결혼식에 사용한 것을 요구할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리노이 주법도 역시 제과점이라든가 사진사, 택시, 결혼 코디네이터 이런 데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리노이에서도 역시 콜로라도라든가 워싱턴 같은 제소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 내에 있는 교회들이 동성애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고 불화하고 한 케이스를 우리가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어떤 교단은 동성애를 허용합니다. 심지어는 목사, 성직자의 안수까지 허용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단은 엄격한 규제를 합니다. 작년에 바로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 노스파크 칼리지의 교목이 동성애자 결혼 주례를 집례했다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동성애 행위가 신이냐, 죄악이냐, 아니면은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의 차이냐, 생태적인 변화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보는 시각이 크게 다릅니다. 이미 동성애자에 대한 동등권이 인정이 됐고 동성애 결혼은 합법화가 됐습니다. 2015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2018년 현재 동성애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7%나 되는 사람이 동성애 결혼을 지지합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31% 정도는 역시 여기에 대한 반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6월 5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선거대책본부장 폴 매나폴트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범죄 조사 증인들에 대한 개입을 시도했다고 뮬러 특검팀이 어제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판사에게 매너폴트에 대한 가택연금 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매너폴트와 그의 동료 1명이 증인 2명과 접촉해 증언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NFL 슈퍼볼 우승팀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팀 전체가 백악관에 올 수는 없다며 그들은 위대한 인물들을 기리기 위해 국가 연주 때 가슴에 손을 얹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글스는 더 작은 규모의 대표단을 보내고 싶어 했지만 이 행사에 참가하려는 1000명의 팬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들이 참여하는 셀러브레이트 어메리카 이벤트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동성애자의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콜로라도주의 제빵업자 잭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7대2로 잭 필립스가 동성애자가 주문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편견 때문이라는 콜로라도주 민권위원회의 판단을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필립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의 판결은 LGBT의 권리를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차별금지법의 예외를 처음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계속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미북 정상회담 개최 시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9시, 시카고 시간으로 11일 밤 8시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북핵 폐기 전에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 안 된다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백악관은 최대 압박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남부 센토사 섬 일대를 6.12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특별 행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무부는 오늘 관보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센토사 섬 전역과 센토사 섬과 본토를 잇는 다리 주변 구역을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시내 중심과 샹그릴라 호텔 주변 탕린 권역을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센토사 섬 일대를 추가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란이 오늘 유엔 국제원자력기구에 지난 2015년 이란 핵협정 합의에서 규정한 우라늄 농축시설의 최대 허용 한도까지 핵 농축시설을 확대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이 같은 계획을 알리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어제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에 관계없이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며 이제 미국이 핵협정에서 철수했으므로 산업 규모의 농축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다널 본부가 웨스트룹 쪽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옥브룩에 있던 약 2,000명의 직원들이 시카고 다운타운으로 이동합니다. 맥다널 본부는 과거 오프라 윈프리 프로덕션이 있던 건물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입주했는데 건물 시가는 약 2억 5천만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총기 휴대 면허가 있는 63살 남성이 어제 강도를 총으로 쏴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는 어제 오후 시카고 남부 지역에서 10대 강도 3명에게 위협을 당하던 중 은닉하고 있던 총으로 강도를 쏴 중상을 입혔습니다. 강도가 갖고 있던 총은 가짜 총이었습니다. 딕더빈 상원 의원은 어제 불고야비치 전 주지사에 대한 가명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제 다른 이슈에 관한 기자회견 중 이와 같이 밝히고 그에 대한 14년 징역형은 지나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그에 대한 가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흐린 날씨 보이겠고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70도, 밤 최저 50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 78도, 밤 최저 63도.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83도, 밤 최저 59도. 금요일도 오전에 비 소식이 있겠고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81도, 밤 최저 68도입니다.